안녕하세요, 김 매니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테리어 진행 순서 그리고 업체 선정 시 유의점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 후 공사 과정과 주의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난 영상과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술집 창업 인테리어 실전 1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5곳 업체와 미팅을 했고 그중 2,100만 원의 견적을 주신 A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10만 원을 뺀 2,100만 원으로 했어요. 물론 부가세는 별도고 공사를 하면서 추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A 업체와 계약을 한 이유는 금액 부분도 있지만 저는 비교적 하고 싶은 인테리어를 선명하게 구상을 한 상황이었고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A 업체의 실장님께서 차분하고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 편이셨습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일정에 시작하고 마무리 직고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장님과 스케줄이 딱 맞았고 설 연휴가 껴 있었는데 그 전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딱 맞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사비 2,1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철거 및 가설 공사 100만 4,736원, 말 그대로 현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목공사 434만 9,400원, 목재로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바닥공사 329만 5,200원, 홀, 주방, 주방벽 타일 공사를 의미합니다. 도장공사 205만 2천원, 벽 페인트 칠 비용이에요. 전기공사 350만 8,800원, 분전함을 새로 짜는 비용이랑 전등, 전기 라인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공사 378만원, 주방 방수 공사와 바 마무리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순 공사비가 1,799만 136원이 들어갔고 여기에 기타 경비와 이윤 등이 추가돼서 총 2,1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어요. 계약할 때는 10만 원은 할인을 해주신 거고요. 저희 실장님께서는 간접 노무비 또는 감리비라는 항목은 따로 책정하지 않으셨고 이윤이라고 표기한 항목을 감리비 쪽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사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철거가 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물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 도면을 보고 전기선 작업을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목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주방과 홀을 나누고 거의 모든 틀을 목재로 다 만들어요. 꿈당은 양쪽 같은 위치에 큰 기둥이 2개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노출로 페인트만 칠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런 깔끔한 모습은 안 나왔겠죠. 실장님께서 한쪽 벽면은 목재를 쳐서 정리를 하기를 권해주셨고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 기둥의 두께에 목재 작업을 한 만큼 공간이 줄어들어요. 공간이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가게가 주방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 18평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cm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튼 안쪽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고 반대편은 어차피 냉장고랑 선반 등이 들어갈 거라서 가려질 거기 때문에 따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이는 기둥이랑 창가 쪽 벽면은 작업을 또 깔끔하게 실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방과 홀을 나누면서 바 테이블이 될 선반도 목재로 작업이 들어갔어요. 창문 쪽에 붙박이 소파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목공 작업에 포함돼요. 의자 아래쪽을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건 처음 도면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재 구매권으로 추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송합판 15mm 3장 해서 25만 5천 원, 그리고 그 위에 소파가 22만 5천 원이 추가되었어요. 총 48만 원이네요. 목공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주방 바닥 시공이 들어갑니다. 방수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래층으로 물이 새어나가면 큰일 나겠죠. 방수 작업이 2회 들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 물이 빠지는 배관도 다 작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덕트도 달렸고 벽면 퍼티 작업도 그 사이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페인트랑 바닥 타일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색깔을 고르는데 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꿈당은 술집이기 때문에 조명을 어둡게 할 생각이었고 색깔을 고를 때에도 어둡게 해놓고 컬러칩을 봤어요. 견적서에도 보면 로울러칠 및 뿜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장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이나 모서리 등은 롤러 작업만 하면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는 기계를 써서 페인트 작업을 한 거라고 합니다. 집닥을 통해서 업체랑 계약을 하면 집닥맨이 공사 끝나고 와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데 그분께서 이게 신경 써서 해주신 거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페인트 작업을 할 때 바 상단부를 흰색으로 작업하기로 했는데 벽면 색깔로 잘못 들어간 경우가 생겼었어요. 다행히 제가 못해도 하루에 2번은 현장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빨리 발견을 했고 말씀드리고 바로 수정을 해주셨어요.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들러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잘못된 것도 빨리 발견해야 바로잡기가 쉽고 또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것들도 바로바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 타일은 어두운 타일로 골랐어요. 당시에는 막 유럽풍의 무늬가 들어간 타일도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어두운 컬러로 무난하게 작업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타일을 샘플로 몇 가지 보여주시면 그 중에 고르는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적절한 타일들을 잘 선별해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홀 바닥과 주방 바닥, 주방 벽면, 바 하단까지 그런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 내내 실장님과 뭔가를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분과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문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했어요. 문도 넓이나 위치에 따라서 소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기존에 있던 철문은 아예 떼버려도 된다고 하셔서 갈바로 된 두꺼운 철제를 말합니다. 문을 선택했어요. 가마찌 도어라고 하고요. 가운데를 동그랗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곡선이 들어가면 커팅이 어렵기 때문에 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욕심을 조금 버리고 네모 모양으로 뚫어서 강화 유리가 들어간 문을 설치했어요. 문 제작 비용으로 추가 금액이 135만 원 들었습니다. 전체가 투명한 강화 유리 문으로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대략 한 70만 원 정도면 설치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색깔로 뽀로로 핑크라는 컬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연보라 느낌의 색깔을 선택해서 페인트 칠을 실장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손잡이 부분이 너무 빨리 까져서 원래 다 이런 건지 다른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문에 일반 페인트 칠 작업을 하면 손잡이 부분이 정말 금방 까져요. 다시 칠해도 또 더 빨리 까집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꼭 알아보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 전기 증설이나 가스 업체도 계속 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3편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면 목재 선반이나 포스기 선반, 수납장 등의 가구도 목공 작업으로 다 들어갑니다. 수납장을 최대한 알차게 쓰고 싶어서 저는 구매할 버너 사이즈까지 미리 확인을 했어요. 깊이와 가로, 세로가 최소 얼마가 되어야 버너를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포스기 사이즈 등은 이제 실장님께서 여러 차례 작업을 해보셨으니까 도움을 받았고, 생맥주 기계 사이즈도 주류 도매업체 담당자분께 직접 여쭤봐서 미리 확인을 했어요.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좁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열심히 한 부분입니다.
주방 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이 다 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선반이 위쪽밖에 없었고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어요. 집도 그런데 가게도 수납 공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홀 벽면 기둥의 2단 선반과 주방 안쪽에 1단으로 넣은 선반은 공사가 다 끝나고 기물 정리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따로 부탁을 드려서 추가로 제작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주방 상단 선반 높이를 직접 결정을 했는데 앞에 조리대가 있고 그리고 작업을 할 때 고개를 숙여서 하고 홀에서 주방이 얼마나 보이는지 등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막상 공사가 끝나고 보니 선반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 키가 160cm인데 까치발을 들고 그릇을 꺼낼 때 생명의 위협을 조금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키가 작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거 조금 더 낮춰서 설치를 해야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부에 직원용 캐비넷 4칸을 따로 주문 제작해서 넣어주셨고요. 이렇게 하면 공사가 거의 끝이 납니다. 비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계약한 공사대금 2,100만원, 붙박이 의자 48만원, 가마찌도어 135만원, 총 2,283만원이고요. 부가세가 228만 3천원 해서 총 2,511만 3천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전기, 가스, 에어컨, 가구, 주방, 기물 등의 비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딱 인테리어 업체에 전달한 비용만 계산을 해본 거고요. 꿈땅의 경우에는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굉장히 심플합니다. 벽면도 깔끔하고 천장도 노출로 그대로 쓴 거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게를 오픈하고 방문하셨을 때 근데 너네 인테리어는 아무것도 안 했나?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이런 점을 조금 참고해서 이 금액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기 증설, 가스 인입, 에어컨 설치, 간판, 그리고 각종 마무리 작업 및 인테리어 소품 등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마저 볼 거예요. 인테리어 이야기를 하려니 정말 끝도 없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